제가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막 보다 보니까 중간고사를 준비하는 스토리가 되게 많이 올라왔더라고요. 근데 이제 10월 27일이니까 중간고사가 끝났겠네요. 다들 중간고사는 잘 보셨나요? 저는 이제 졸업을 한 지 1년 반 정도 지났는데, 제가 대학교를 처음에 입학을 했을 때 굉장히 좀 저한테 안 맞는 방법으로 공부를 했었어요. 그 공부가 뭐냐면, 일단은 필기를 되게 중요시 했었어요. 이렇게 수업 내용을 똑같이 필기를 하고, 약간 막 빨간색, 파란색, 검정색 막 써가면서 엄청 진짜 정성 들여가지고 필기를 했는데, 그러면은 이제 하루가 다 가는 거죠. 뭐 한 과목을 다 필기한 것도 아닌데. 그래서 약간 예쁘게 쓰고 그렇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.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시간대로 쓰고 머리에 남는 건 없고 약간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어요. 근데 그게 엄청 저한테 안 맞는 공부법이었던 거죠. 그래서 실제로 대학교 1학년, 2학년 때 성적표를 보면은 진짜 막 B가 넘는 게 없어요. 거의 막 뭐 B뿔까지는 있었는데 거의 막 CD B였고, 왜냐면은 진짜 막 저한테 안 맞는 법으로 공부를 계속 하니까 당연히 공부가 안 됐겠죠. 그리고 이제 제가 신방가다 보니까 암기할 내용이 좀 광범위하고 또 서술형 문제가 많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하면은 좀 나한테 맞는 공부법을 찾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찾았어요. 한 2학년 말부터. 근데 이제 그 공부법이 별거는 없어요, 사실. 근데 이제 뭐 중간고사를 망하셨거나 아니면은 진짜 실제로 저처럼 좀 잘못된 공부법으로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이,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이 방법을 좀 공유하려고 합니다. 과거의 저처럼 암기할 내용이 되게 많거나 아니면은 필기하는데 혹은 베껴 쓰는데 좀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분들이 제 이번 영상을 보시고 좀 본인의 공부법을 찾는 데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. 또 이제 신방과를 지망하는 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좀 더 호기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 첫 번째는 저는 저만의 교재를 만들었었어요. 일단 이런 식으로 교재를 만들었었고, 저희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교재가 없었어요. 왜냐면은 약간 대학교를 상상을 했을 때 전공 책을 끼고 다닌다 이런 상상을 되게 많이 하는데, 저희는 그런 교재가 따로 없었어요. 거의 이제 뭐 교재가 있긴 했었지만 거의 뭐 교수님들이 포털 사이트에 올려주는 그런 PPT 내용을 인쇄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본인의 개인 노트북에 켜서 이렇게 필기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는데, 그렇게 한 장 한 장 뽑아서 필기를 또 열심히 했어요. 근데 시험 기간만 되면은 없어지는 거예요. 막 그게 뭐 챕터 1, 챕터 2, 챕터 6 이렇게 해서 3, 4, 5 어디 갔지? 이렇게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이 생겨가지고 이걸 하나로 다 모을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이제 이렇게 제본을 하는 법을 제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, 노트북으로 필기하는 방법도 좋아요. 근데 저는 이렇게 한 번에 모아놓으면 좀 좋은 것 같아서 이 방법을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. 저는 이거를 과목별로 이렇게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한 과목을 다 모아가지고 만든 경우도 있고, 근데 이렇게 만드는 거는 진짜 뭐 내용이 많거나 이런 거를 이렇게 따로 뽑아서 만들었고, 대부분 이제 그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은 교수님들께서 월요일에는 뭘 보겠다, 수요일 날 뭐 보겠다 이렇게 일정이 나오잖아요. 그러면은 그 일정대로 그날 보는 과목만 모아서 제본을 하는 거예요. 그러면은 그날 이거 하나만 들고 이제 다니면서 공부를 할 수가 있거든요.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기본적으로
교수님의 수업 내용, 그리고 뭐 수업 자료 이런 게 들어가겠죠? 또 추가적으로 들어간 게 더 많은데, 저희 과 같은 경우에 발표를 되게 많이 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그런 발표 자료들이나 발표 때 오고 갔던 Q&A, 교수님의 첨언, 이런 것들은 더 워드로 써서 제가 여기 추가를 했고, 또 그리고 이제 서술형을 대비하기 위한 그런 기사나 칼럼 같은 것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제본을 했습니다. 하나의 제본으로 해서 만들어 놓으면 좋은 점이 진짜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, 그 많은 거를 사실 노트북에 뭐 폴더별로 정리를 해둬도 저는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, 저 같은 경우 약간 이렇게 눈으로 넘기면서 그리고 바로 손으로 쓰면서 외우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이렇게 외우고 다녔고, 또 좋은 점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간고사 범위인데 기말고사 범위에 포함되는 과목들이 꽤 많았어요. 그러다 보니까 기말고사 때 이렇게 정리를 안 해두면 뭐 중간고사 자료들을 찾다가 정신을 차리면 그냥 기말고사예요. 막 기말고사가 끝나 있고,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뒀을 때는 좀 효율적으로 공부 거리를 찾을 수가 있죠. 저는 일단은 그리고 제본을 만들 때 제본을 하기 전부터 좀 준비를 하는 스타일인데, 인쇄를 할 때 보면은 PPT를 대학생들 사실 막 약간 10원, 20원이라도 아껴 써야 되는 상황이니까 최대한 많이 넣어서 인쇄를 하잖아요. 뭐 보통은 4면 아니면은 진짜 많게는 6면씩 뽑아가지고 보는 경우가 있는데, 저는 일단 필기를 좀 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한 장에 두 면이 나오게 인쇄를 했어요. 이런 식으로 인쇄를 해서 2면 인쇄를 하고, 이제 그 PPT에 보면은 슬라이드 노트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거에 이제 뭐 그런 교수님들의 첨언을 적고 그걸 뽑아서 보면은 좀 공간도 넓고 또 추가적으로 필기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기 때문에 좀 좋았던 것 같아요. 이렇게 인쇄를 하면은. 그리고 내면을 인쇄했을 때 필기를 또 열심히 해요. 그러고 나중에 그걸 보면은 저는 뭐에 대해서 쓴 건지 사실 막 못 찾을 때도 있었거든요. 너무 빽빽하게 써서. 그래서 2장씩 인쇄를 해서 자주 이거 필기 공간을 사용하는데 좀 좋았던 것 같아요. 이 영상을 암기할 내용이 많은 분들에게 추천을 한다고 했는데, 왜냐면은 저는 되게 말을 많이 하면서 외우는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. 근데 옛날에는 말을 하면서 외우는 걸 못했어요. 약간 혼자 말하면서 외우는 것 자체가 좀 부끄럽고, 그리고 막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, 그래서 일단 막 베낀 거거든요. 엄청 열심히 막 여기에 굳은 살 베겨가면서까지 베끼면서 공부를 했는데, 그 방법은 저한테 안 맞았다고 했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하면서 하는 그런 방법을 하게 되었는데, 제가 생각 자체를 바꾸게 된 게, 암기할 내용이 많으면 쓰면서 그 내용 전체를 외우려고 하면은 사실 안 되더라고요, 저는. 그래서 좀 말하면서 소리 내서 읽으면서 그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좀 시간을 썼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좀 엄청 열심히 쓰는 그런 필기는 버리고, 좀 더럽게 쓰더라도 뭔가 막 외우려고 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게 됐고, 계속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게 되었어요. 그리고 제가 왜 말을 하게 되었냐면, 도서관에 앉아서 그 엄청 긴 그런 외울 게 엄청 많은데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쓰면서 외우려니까 진짜 너무 졸린 거예요. 막 나도 모르게 이렇게 졸고 있어요, 계속. 그렇게 졸다가 보면 아침 막 7시, 8시예요. 그러면 안 되니까 졸음을 깨려고 원래는 이제 일어나서 외우기 시작했어요. 그 학교 도서관 보면은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 옆에 비상구가 있었거든요. 그래서 비상구에 가서 이 제본한 거를 하나 들고, 그 다음에 약간 좀 색깔이 진한 사인펜을 들고 가서 계속 이걸 외우는 거예요. 스스로한테 질문을 하고, 그러면은 이렇게 말하면서 하다 보니까 또 재밌어요. 막 약간 본인이 선생님이 된 것 같은 그런 상황극을 좀 하면서 하면 시간도 빨리 가고, 그리고 이제 좀 안 졸리죠, 확실히.
좀 잠도 확실히 깨고, 그리고 이제 계속 재차 확인을 하니까 머릿속에 확실히 잘 남더라고요, 저는.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서 하는 거를 뭐 많이들 하시겠지만 진짜 암기할 게 많은 분들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저는 되게 재밌었거든요, 이렇게 외우는 게. 또 혼자 제본도 하고 확인하면서 말하면서 더럽게 막 외우기도 했어요. 어느 정도 전체적인 흐름은 이해는 됐는데, 아, 이제 됐다 이러고 시험을 보러 갑니다. 제가 갔어요. 시험이 시작됐는데 막 그 학자 이름이 막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. 아니면은 가설 이런 게 막, 아, 진짜 한 글자만 기억이 나고 그 다음부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. 왜냐면은 너무 광범위한 그런 내용들을 공부를 하고 또 비슷한 학자나 이론, 가설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. 막 그냥 전체적인 흐름은 기억나요. 막 이때는 무슨 일이 있었고 이때는 무슨 일이 있었고 이런 게 기억은 나는데 그 일에 대한 뭐 제목 같은 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. 큰 타이틀 같은 게. 그래서 그렇게 한번 멘붕을 겪고 제가 이 방법을 한번 해보자 해서 한 거는 키워드를 정리하는 방법인데, 일단은 뭐 아까 그 제본한 거를 시험 때 이렇게 쫄래쫄래 들고 가도 되긴 하는데, 시험이 20분 정도 남았을 때 이걸 보면은 뭘 봐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. 뭐가 나올까 더 마음만 불안해지고, 양은 이만큼인데 한 과목인데 이건 뭘 봐야 되지? 이렇게 멘붕을 겪다가 안 되겠다, 좀 더 진짜 완전 압축을 해서 정리를 해보자. 이래서 제가 한 게 키워드를 정리하는 거예요. 이렇게 어 이렇게 하나의 그걸 쓰고, 큰 제목이라고 하나? 큰 제목을 쓰고 이제 거기에 나오는 키워드들을 정리를 이렇게 한 거예요. 이렇게 정리를 했을 때 좋은 점은 확실히 이런 진짜 전체 과목 전체를 들고 갔을 때보다 좀 눈에 잘 들어와요. 키워드들만 쑥쑥쑥 보면 되니까 알맹이만 본다는 느낌이 좀 있고, 좀 더 이렇게 빠르게 그 한 과목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키워드 방법을 제가 좀 자주 사용했던 이유는 이 방법 하나로도 되게 여러 가지의 시험을 대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였는데, 첫 번째는 일단은 단답형을 준비를 할 수가 있었어요. 단답형이나 뭐 빈칸 문제 이런 게, 빈칸 문제가 저희는 나왔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할 수가 있었고, 두 번째는 좀 짧은 서술형 있잖아요. 문장으로 막 한두 문장으로 끝낼 수 있는 그런 시험을 준비를 할 수가 있었고, 마지막은 서술형 문제인데,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론에 관하여 쓰고 뭐 본인의 생각을 적어라,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. 근데 내 생각만 쓰면 안 되고 그 이론에 대해서 어쨌든 좀 써야 되잖아요. 그러면은 이론에 대해 어느 정도 설명을 해야 되는데, 문장을 외우는 것보다 단어로 외우는 게 좀 더 많은 양을 외울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이제 저는 키워드를 엄청 열심히 정리를 했습니다. 단답형, 짧은 서술형, 서술형, 이거를 진짜 공부했던 흔적이 이거예요. 그래서 빨간색으로 덧칠하고 막 연필로도 더 쓰고 했던 게 좀 계속해서 이것도 재차 확인하려고 했던 흔적이고, 좀 여러 가지 문제를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 열심히 했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신방과 공부를 할 때 이제 외울 것도 좀 많고 엄청 어려운 그런 게 있어요. 사실 막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. 근데 진짜 재밌게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. 다른 사람들은 대학교 때 와서, 아, 진짜 내가 고등학교 때처럼 공부했으면은 대학이 막 바뀌었겠다, 내가 꽈탑이다,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. 저는 좀 반대인 것 같아요. 제가 대학교 때 공부했던 것처럼 고등학교 때 했으면 수능 성적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학교 때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. 그래서 1, 2학년 때는 제가 진짜 거의 맨날 2점대를 받았었어요. 성적을.
근데 이제 3학년 올라가고 졸업할 때까지 좀 성적을 잘 받은 편이에요. 만약에 여러분들도 중간고사를 망하셨다면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 이제 본인이 하고 있는 그런 공부 방법을 좀 거기서 벗어나서 다른 공부 방법에도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그러면은 이제 확실히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게 되고 공부하는 게 좀 즐거워질 수도 있어요. 왜냐면은 억지로 하는 것보다 그래도 내가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정말 확실히 좀 달라지실 것 같습니다. 또 일단 중간고사가 끝나셨으니까 재밌게 노시고 수행평가라고 하나요? 그 과제? 과제 같은 거 뭐 나쁘지 않게 하시고 기말고사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말씀드린 정말 별거 없지만 이런 나만의 교재 만들기나 아니면 이렇게 키워드를 정리하는 법 같은 걸로 정말 별거 없지만 이거는 제가 찾은 저한테 맞는 공부법이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이걸 해보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더 응용해서 하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본인한테 맞는 공부법을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그 영상을 끝내고 뒷부분에는 제가 좀 더 공부했던 그런 책들이나 아니면은 자료들을 좀 더 많이 보여드리고 설명을 좀 더 하는 영상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11월도 화이팅 하십시오. 아휴, 오랜만에 공부하는 거 보니까 울컥하구만.